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선거 조작설이 커다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설명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제 확인 도장을 찍는 절차는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법원의 재검표입니다. 재검표가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면 선거 조작설은 정말이지 치명적인 고비를 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규모 선거 부정설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매개로 대정권 투쟁을 벌이고자 하는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인은 이런 사태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브레이커가 돼야 됩니다. 많은 일반 다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생업에 바쁘되거나 아니면 나이 연세가 많아서 예를 들면 디지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 대부분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렇더란 얘기, 이런 것을 많이 믿게 되는 경향, 이것이 어떤 다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중이 그럴 때 지식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인들은 예를 들어서 일부 이 선거 조작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내세우는 의혹의 증거라는 것들, 예를 들어 무슨 동영상, 사진 또는 통계, 각종 증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시됐을 때 지식인의 역할은,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검증을 해보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선관위에 확인을 하고, 아니 시민단체나 예를 들면 정교모처럼 6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수들의 모임이라면 충분히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들을 다 걸러내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월터 미베인 교수의 엉터리 논문, 이런 잘못된 선거, 이런 프로드, 어떤 꼭 사기 조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 뭔가 이상한 것, 그걸로 인해서 통합당 의원 16명이 혜택을 봐서 당선이 됐을 것이다. 아니, 민주당 의원, 반면 통합당 의원도 11명이나 혜택을 봐서 당선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선거 조작 논문.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월터 미베인의 논문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아, 이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을 모르는 엉터리다 라고 대번에 치부로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타라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아, 이거 그저 새로운 연구 내용은 없고 한국에서 많이 나돌아다니는 SNS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단순히 짜집기 해서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3대 36도 여러 차례 과거 우파 정권 때 실시한 선거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무슨 통계치의 이상한 이런 것들이 정치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팩트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인의 역할이고,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치르면서 정말 한국의 문명사적 또는 한국의 지성사적에서 참으로 지식인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적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든가 6천 명의 회원을 가진 정교모라든가 또는 일부 우파 시민단체들,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이런 우파 단체들,
이런 단체들에서 내놓는 성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저 제가 말씀드린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부정으로 당선됐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해서 사기꾼 같은 주장을 해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붕 띄워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의 그런 주장에 상당한 비중을 둬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월터 미베인의 엉터리 논문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선관위가 조금 약간의 설명으로도 다 드러난 이런 이 동영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해서 해온 것.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지식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갑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조갑재 대표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지성사에서, 한국의 문명사에서 우리가 꼭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야 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많은 지식인들이 반성하고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 좀 느끼고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갑재 대표는 첫 번째 1번 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대하는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광우병, 5.18 북한 특수군 투입, 그리고 이번에 선거 조작설, 뭐 이런 식의 어떤 많은 다수가 쏠려가는 일종의 하나의 태풍의 시대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맞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두 번째, 조갑재 대표는 철저하게 이 정권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지만 조혜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선거부 지도부들의 행태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선관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은 다르다. 선관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은 이른바 우리의 사법부 같은 국가 시스템이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이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다. 선관위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광대한 선관위 조직이 선거 부정을 저지를 리가 없고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많은 오해는 정권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는 논리를 개진을 했습니다. 명확하고 적확한 논리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오세훈 서울 광진을 낙선자를 등장시켜서 곤병호 TV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한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오세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의 증거들을 직접 오세훈 전 의원이 직접 2시간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측의 참관인을 데리고. 그랬더니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함이라고 보여준 사진이 알고 보니까 당일 투표함이었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의 선거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고 자해 행위다.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파의 대권주자로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런 오세훈을 등장시켜서 조갑재 대표는 확실한 팩트와 검증으로 문제를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증거를 제시했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짜 증거들, 수많은 의혹이라고 부풀린 가짜 증거들을 제시한 사람들은 오늘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인의 길이 아니요 지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가 무책임한 지식인 그룹과 이런 조갑재 대표 같은 사람이 문명사적으로 차별이 되는 계기가 이번 일이다. 자, 다섯 번째, 조갑재 대표의 제창대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재검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재검표를 통해서 대법원의 재검표에 승복하고 이것이 선거 조작서를 끝내는 확인 도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조합재 대표는 그때 가면 너무 늦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선거 조작론자들은 유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갑재 대표의 특별한 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